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제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어요. 모트라인 채널에서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EQS에 후륜 조향 기능을 옵션으로 구독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뭐냐면은 이 4.5도까지 후륜 조향을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도까지 늘려주는 기능,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간 70만 원 정도를 구독으로 돈을 내라, 혹은 뭐 3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 자동차를 샀는데 일부 기능은 돈을 내야지 풀어준다, 이거 좀 말이 되는지 왜 그러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많이들 분노를 하고 있죠. 벤츠는 이미 EQS에다가 이런 기능, 구독을 서비스로 넣겠다, 이거를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벤츠의 EQS가 어떤 차인가 하면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전기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AMG 라인을 포함해서 1억 7,700만 원하고 1억 8,100만 원짜리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온 차입니다. 이렇게 비싼 전기차에 굳이 연간 70만 원짜리 구독 서비스를 넣는 이유, 왜 그럴까요? 구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의 도시를 그린 청사진 3D 그래픽을 보면요, 이 자동차들이 주로 자율주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개인의 소유, 그래서 막 데카를 붙이고 세차를 하고 이런 장면들은 나오지가 않죠. 그냥 지나가는 차 잠깐 빌려서 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기차라는 것과 자율주행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포인트, 전기차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기차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휠 베이스,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지죠.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됩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배터리를 깔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가 각각 앞뒤 바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구조가 되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가 전체 길이는 짧아져도 실내 공간은 넓은 차, 이런 차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오닉 5 같은 차를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오닉 5 휠 베이스가 무려 3m예요. 바퀴 사이 간격이 3m라는 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퀴를 넘어선 오버행들은 굉장히 짧게 만들었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휠 베이스 3m면은 거의 초대형 세단급이거든요. 벤츠의 S클래스보다 조금 짧은 거죠, 휠 베이스로만 따지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후륜 조향 기술이에요. 긴 차, 큰 차, 이런 차를 후륜 조향 반드시 필요하겠죠. 좁은 주차선에도 넣어야 되고요, 3차선, 2차선 정도의 차로에서도 유턴을 해야 되니까 이 후륜 조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전기차 시대가 될수록, 휠 베이스가 길어질수록 꼭 필요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회사들이 후륜 조향 기술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4륜 조향이라고 해서 네 바퀴가 다 이렇게 막 옆으로도 가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죠. 자율주행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테슬라가 이미 FSD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죠. 요거 마치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열어주고 닫는다, 요거를 구독으로 한다, 요게 아마도 가장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적은 부분이 아닐까. 요 정도에서 테슬라는 이미 구독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구독 경제, 어차피 구독 형태의 자동차 이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독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정보 확보, 데이터 확보, 이런 걸 좀 해보겠다, 소비자의 거부감도 살살 없애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구독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통째로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는 좀 테슬라나 지금 벤츠가 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단순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은, 그러나 사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벤츠는 EQS의 뒷바퀴 후륜 조향하는 거를 구독 서비스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독이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으니까 저희 오토캐스트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얘기 이어가 볼게요. 이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들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제한을 걸어서 여기 있는데, 내 차에 붙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해, 이거 굉장히 화나는 포인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정말 똑똑하게 별로 소프트웨어이고 티 안 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래 컴퓨터에 뭔가 기능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으로 넣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벤츠는 이번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거친 기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뜻 듣기에는 후륜 조향이 되고 안 되고를 구독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4.5도의 후륜 조향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각도를 10도까지 늘려주는 거는 돈을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4.5도면은 휠베이스 3m가 넘는 차에서 이 정도면 어지간하게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 휠베이스 3m가 넘지 않는 다른 차들하고 비슷한 정도로 오히려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벤츠의 S클래스 신형이 나왔을 때 3.2m 휠베이스가 나오는 그 긴 차가 중형 세단급, 그러니까 벤츠의 E클래스보다 더 짧은 반경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4.5도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은 옵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구독까지 사용을 하면서 후륜 조향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오닉 5는 휠베이스 3m 여기까지가 아마 후륜 조향을 넣지 않는 한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벤츠의 EQS는 휠베이스가 3210mm입니다. 아이오닉 5보다 21cm가 더 길어요, 휠베이스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전 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S클래스의 휠베이스가 짧은 게 3106mm고요. 긴 게 3396mm예요. 그러니까 이 EQS의 위아래 정도의 수준에 있는 S클래스인 거죠. 미래 기술의 자율주행과 전기차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후륜 조향 기술일 테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거기에다가 구독 서비스가 꼭 필요하냐? 요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차들이 뭔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분위기에 딱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부감이 강하게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전기차는 그냥 내연기관차의 눈치를 보면서 내연기관 타던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계속 이어서 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전기차들,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은 자동차를 내연기관으로 시작하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첫 차를 샀는데 전기차부터 사서 그냥 자동차 다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꼭 필요한 상황, 환경, 판매 방식, 주행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처럼 40대들의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는 이런 상황이 이런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잡지사나 신문사가 구독을 요청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연기관 차는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요. 새로운 차들은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타이밍이에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소식 전해드릴 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전해드렸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는 판매를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가능할까? 뭐 시기가 문제지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노력하고는 있죠.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040년이라고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지금 2035년 얘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장기간 내다봐야 되는 숙제라서 요거는 잠깐 대선 공약 얘기해서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